안녕하세요. 김고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영상에서 JP모건 가이드 투 더 마켓 자료를 활용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21년 4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는 것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모건이라는 미국의 큰 회사에서 21년 4분기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85장의 리포트를 제출해 줬는데요. 아시아 것만 85장이고 미국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시아 거 자료에서도 미국이랑 다른 유럽 등의 자료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시아 자료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탑다운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바텀업 분석,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탑다운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JP모건 자료도 그런 자료들이 좀 많아서 탑다운으로 경기, 물가, 금리, 통화지표를 분석해서 타이밍이 괜찮은지를 한번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바텀업 방식은 쉽게 말해서 기업을 분석해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치가 밸류에이션에서 얼마 정도 비싼지를 평가한 다음에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탑다운 방식에서는 경기, 물가, 금리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처음에 먼저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는 원래 OECD 경기 선행지수, PMI, 재고순환선, GDP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이슈 이후로 경기 선행지수는 약간의 그 신빙성이 떨어졌고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경기를 선행하던 지수들이 약간 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실제 구매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PMI가 오히려 더 좋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재고순환선도 지금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재고도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지금 한국의 지표가 그 과거 지표가 조금 변경되면서 과거의 숫자들이 약간 맞지 않는 현상들이 보이면서 재고순환선보다는 PMI를 중점적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의 차를 통해서 산출되는데 주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GDP만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GDP는 서비스업 비중이 60% 이상으로 조금 더 높은데 지금 기업의 시가총액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기지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PMI가 가장 적합한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I는 Purchasing Manager Index라고 해서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인데 수주, 생산, 고용, 운송 시간, 재고 5개 관련해서 구매 관리자를 설문조사하여 결과로 만든 지수입니다. 실제로 저도 구매 관리 업무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감이 많이 되는데 구매 관리자들은 이 앞선 모든 것들을 실제로 거의 판단하고 그거에 의해서 재고 관리를 합니다. 뭐 수주가 얼마나 되는지 생산 얼마나 되는지 그건 당연히 판단하고 있을 거고 보통은 내년 사업 계획 물량이 현재 물량보다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부터 파악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재고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시간이 얼마니까 우리는 적정 재고를 얼마 정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 후에 구매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구매 관리자는 이런 경기의 흐름을 타서 자기의 재고를 적정 재고를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관리자의 설문의 응답에 따라서 경기의 선행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5가지 항목에서 취합을 한 후에 PMI가 50 이상이면 투자하기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DM이랑 EM이 있는데 DM은 57.1, EM은 50.8로 이머징 국가보다는 선진국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지금 두 번째 네모박스에서는 US 61.1, 8월보다 1.2가 상승했고 현재 16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처럼 지금 계속 미국은 상태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금 52.4로 이머징 전체보다는 좋으나 지금 US보다는 안 좋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0은 이상이니까 좋긴 한데 미국보다는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를 볼 수 있는데 물가는 CPI, PCE, 그 다음에 근원 CPI, 근원 PC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산출 방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딜리베런 시간은 주기가 다른데 어, 보통 이때까지 많은 자료에서는 CPI를 썼는데 지금 패드는 근원 PC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목표 타겟 2% 지금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는 근원 PC보다는 새로 만든 CI라는 지표를 보고 있더라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가는 먼저 오른쪽 글을 보시면 물가는 방향보다는 그 값을 그 쉽게 말해서 그 절대 수치가 얼마인지에 집중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은 5.2인데 그 미국의 목표 물가는 2%이기 때문에 그 2%보다 높으면 고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2지만 예를 들어서 3%라고 해도 2%보다 높으니 고물가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금 5.1이라는 수치는 뒤에 보시면 이 그래프로 나타내 드렸는데 제일 위에 빨간색 요게 지금 3.6 요게 지금 근원 PC고 그 다음에 그 3.9를 차지하는 게 근원 CPI 그 다음에 5.2가 차지하는 게 CPI 그러니까 지금 앞서 있는 자료는 CPI 자료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보라색 CPI가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근원 CPI, 근원 PC는 공급의 영향이 큰 푸드와 에너지를 뺀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EI 지수인데 이 BEI 지수가 거의 그 시장이 보통 대표적으로 보는 지수입니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데 시장에서는 이 지수를 보고 물가를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I가 올랐다면 이는 채권 매매자들이 향후 물가 상승률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하고 그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패드가 주로 보는 물가는 근원 PC이고 시장이 보는 물가는 B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BI는 10년 국채 빼기 팁스 물가 연동체인데 즉 물가는 금리 빼기 경기 바꿔서 말하면 금리는 물가 플러스 경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처음에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은 AIT라는 평균 물가 제도를 통해서 어, 지금 물포 타겟을 2%로 두고 있는데 그럼 어떤 수치가 2% 넘으면 얘들이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뭐 아까 말했듯이 PC나 근원 PC, CPI, 근원 CPI 모두 2%가 넘는 수치를 이미 넘겼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을 보면 패드는 다른 수치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그 8월 27일 파월의 FOMC 미팅 이후에 있는 연설문에서 좀 힌트를 줬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CI라는 자료입니다. 이 CI한 자료는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 이제 2%가 조금 넘어가 있는 수치를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2%를 지금 조금 넘어 있어서 조금 더 수치가 더 올라간다면 패드에서 그 물가에 관련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는 방법으로는 지금 위에 접속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링크가 지금 좀 보시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페더럴 리저브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제목을 치시거나 아니면 CIE 지수 이렇게 치시면은 요 글이 나옵니다. 요 3월 5일 글에 들어가면 여기 뒤에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파일을 받아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공유해준 그래프랑 동일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21년 3월부터 2%가 소폭 넘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Q 자료는 10월 셋째 주 금요일 정오 곧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1년 1Q, 2Q가 지금 2% 넘어서 상승 중이기 때문에 3Q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지금 제 생각에는 PC나 CPI가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여기 4월, 5월 이후로 좀 꺾이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3Q 자료는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을까, 2.05보다 작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속 체크해서 2% 아래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를 AIT 2%, 평균 물가 목표제가 2%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측정을 위해서 만든 지표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CIE가 지금 패드가 파월이 집중하고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거에 집중해서 챙겨야 되겠죠. 결론을 말하면 지금 물가는 어느 정도 높아서 턱이 간당간당해지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걸 보지 말고 CIE라는 물가를 지속 체크하고 요게 지금 2%가 계속 넘어가는지를 보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자료보다는 tradingeconomics.com 여기 들어가서 이제 금리라는 항목을 보시면 각 국가별 금리도 나오고, 이게 지금 그 전에 과거 그래프가 어땠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리된 자료가 더 잘 나오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그냥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초저금리 상태이고, 미국, 한국, 전 세계 거의 모두가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경기 물가 금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미국이랑 한국 둘 다 현재 고성장, 경기가 좋고 저금리, 금리가 낮고 고물가 상태인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고물가는 지금 패드랑 연준 모두 이제 미국에서는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거를 제외한다면 고성장 저금리, 즉 계절로 따지면 봄, 주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살펴봤고, 실제로 지금 주식 시장에서 과거의 수익률, 그 다음에 현재의 제 밸류에이션, 그 다음 미래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좋은지라는 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티 마켓 리턴이라는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10년 동안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것을 미국을 보시면 수익률이 16.6, 변동성이 13.5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타이핑해서 정리를 했는데, 샤프 지수가 뭐냐면 어, 수익성 나누기 변동성, 즉 변동성 대비 수익률로 투자 상품을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변동성이 변동성이 크면 수익률이 아무리 좋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으면서 수익률이 좋은 것, 즉 샤프 지수가 높은 숫자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네모 제가 정리한 걸 보시면 미국은 1.23, 한국은 0.4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샤프 지수로만 봤을 때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유리하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과거 10년 수익률은 미국이 훨씬 좋았다, 변동성이 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익률 구성인데, 요 지금 현재의 수익률을 세부적으로 분해해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주가를 분석할 때 보통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것이다. 현재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EPS 곱하기 P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EPS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PER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 배당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배당 환율은 큰 의미가 없고 EPS와 PER가 거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볼 수 있는데, 지금 15.9가 뭐냐면 이제 EPS 그로스 아웃룩입니다. 즉 EPS가 성장했고, 지금 그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형성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멀티플이 P는 떨어진 것을 볼 수가, 마이너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9%, 즉 멀티플이 올라서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EPS 성장률은 주가 대비 마이너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21년 분석 결과 EPS 그로스는 15.9, 멀티플은 오히려 떨어졌다. 20년은 주가가 올라서 상승했다면 21년은 EPS에 의한 상승이므로 비싸다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싸진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멀티플과 할인율과 연관되는 하이리드 스프레드 또한 사상 최저치기 때문에 PER은 오히려 향상됐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1년은 마이너스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EPS가 올라서 오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싸다, PER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리드 스프레드
요게 지금 어떤 거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BBB 회사채 금리에서 미국 국채 금리를 뺀 그 격차를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신용이 낮은 BBB 회사채의 미국 국채의 금리차를 확인해서 회사의 건정성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스프레드가 증가하면 BBB 회사채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부도 위험이 증가했다. 즉 주도 위험이 증가하면 회사의 건정성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프레드가 감소하는 방향이면 BB 회사채 금리 인하 부도 위험이 작아진다.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적정 진입 시점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이힐드 스프레드 인하하는 시기에 진입하자. 그게 주식시장에 좋을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프레드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I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프레드보다는 IC에서 하루 일찍 올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밀접하게 데일리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IC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지금 과거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좋다. 샤퍼지수. 즉 과거 수익률 샤퍼지수로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좋다. 지금 현재 수익률 구성은 EPS가 상승, PE가 하락,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버블이 아니다.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항목인데 이 항목을 보시면 지금 크게 PER, 요 위쪽은 PER 지수이고 프라이스 투 어닝, 그 다음에 밑에는 PBR을 국가별로 구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가치 평가 모델로 PER과 PBR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지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PER은 여기 보시면 포워드라고 적혀 있죠. 포워드, 미래에 대한 수치고 PBR은 트레이딩, 과거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PER 통해서 미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OE는 리턴 온 에코티이기 때문에 PBR과 PER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PBR과 PER을 정리한 후에 ROE를 구해보면 미국이 21.7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PE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고평가한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ER이 높다는 것은 고평가된 건 맞지만 그만큼 돈을 잘 벌어서 적정 가치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지금 앞서서 구한 한국, 미국, 중국의 PER과 EPS 성장률을 ROE라고 보고 한번 밸류에이션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지나가면 한국보다 미국이 수익률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ROE가 높은 것이 좋을 수가 있다. PER이 조금 높더라도 ROE가 높은 것이 밸류에이션 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이드 투 더 마켓 데이터로 미래 EPS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10년 정도의 장기 성장률은 미국이 한국보다 높다. 즉 ROE가 높은 기업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료에 불베어 마켓이라는 비율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제가 한번 다 더해봤어요. 50, 44, 26 이거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하락 시즌 6, 8, 18 이런 거 다 더해보니까 646 나누기 126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08 상승이 5배가 더 많다. 이것은 그러면 투자만 해놓으면 오히려 돈을 버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수자가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지금 그 또 기타 자료 중에 금리와 S&P 수익률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로축이 금리인데 금리가 떨어질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방향이 이렇게 빨간 화살표처럼 올라가죠. 근데 약간 그 적정 시점이 4에서 5%, 4에서 5%가 넘어가면 그 금리에서는 약간 마이너스의 수익률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 언더에서는 거의 지금 플러스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적정 주가 공식에서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의 금리 할인율을 적용한 거다라는 거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공식에도
딱 맞는 이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결론으로 얘기하면 기타 자료에서는 현재 최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유리하다.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3, 4%까지는 괜찮다. 이것은 나중에 뭐 채권금리랑 연관해서 야데니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요 자료로는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별 수익률과 변동성을 나타낸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요 자료에서는 벨로시티 그다음에 수익률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갈수록 대략적으로 그 추세선을 끄은 다음에 위에 있을수록 좋은 건데 딱 차이 나게 지금 US 주식, US 에코티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별로 비교하더라도 US 주식이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총 정리를 하면 탑다운 접근했을 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압도적으로 좋다. 이건 여기 전체적인 자료에서는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한 번 더 계산해 보면 지금 포워드 PER이 미국이 20.3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봤을 때는 4.9% 정도 된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1.44이므로 딱 차이가 지금 훨씬 주식이 좋다. 주식이 좋으니까 지금 금리가 한 3% 정도까지 가서 지금 PER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지금 현재는 주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까 앞선 모든 자료에서 미국 리턴 과거 수익률도 미국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 미래 배출 밸류에이션도 미국 요사하고 불베어 마켓도 매수자 1위 그것도 미국 시장이고 현재 최저금리 수준이니까 미국 괜찮고 자산별 수익률 변동선에서 미국 괜찮다. 이기 때문에 국가 관점에서도 미국이 제일 좋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밍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현금이 쓰레기고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하이힐드를 보면 21년 4월 아까 그 자료에서 하이힐드 자료를 보면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수준에서 지금 한 21년 4월부터 한 3%에서 3% 정도 언더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3%의 언더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 저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사적 저점 상태에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무슨 요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 영역이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 적정 베타를 조절하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베타는 1에서 1.4 정도로 좀 낮게 유지하자. 너무 높게는 하지 말자. 라는 게 21년 10월 17일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금리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그때그때 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1년 4Q JP 모건 자료를 통해서 탑다운 접근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론은 주식시장 괜찮다, 미국 좋다, 미국에 투자해서 베타 1에서 1.4 정도로 유지하고 변동점을 체크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최일 투자 칼리지 학생인데요. 최일 대표님께서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요거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혼자 먼저 예습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제 수준 선에서는 지금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공유하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제가 또 수준이 올라가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세분화된 정리들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